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아이가 낙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치는 모른 척했다는 그 학부모님의 의혹 제기는 하지만 그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 해남 코치님은 아이들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당신 교육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네. 저는 단언컨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제주도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이 됐죠. 2014년에. 이제 그러면서 이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서 이 관련 승마장들이, 농어촌 승마시설들이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승마장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데, 이게 이제 말산업 육성에다가 집중하다 보니 이 인허가가 상당히 쉽게 나가는 거죠. 스포츠 시설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단 교육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나 뭐 성관련 교육 이런 걸 다 받고 요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어린이집이나 장애인단체는 이 아동복지팀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시설이 폐쇄되거나 네. 전부 다 이렇게 형사처분이 됩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미 말산업 육성법에는 요거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요게 이제 법률이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유성문 국회의원님이 좀 이 말산업 육성법을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제주도는 특별자치다 보니까 이 특별법 같은 거로도 이렇게 예외 조항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왜 앞으로 제주도의 승마 인구는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뭐 아이를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가 이제 승마를 배울 수 있는데 요렇게 처벌 조항이 없으면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 일어나도 처벌할 수 없다는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진 기자님이 저번에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레저 시설에서도 네. 그 아동에 관련한 그러한 지도자들의 의무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장이나 이런 시설들은 전부 다 지금 의무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말산업만 이렇게 그 레저 시설 아닌가요? 아니요, 거기는 그냥 승마 시설이고 또 승마도 체육 시설로 분류가 됐을 때에는 좀 그런 법을 체육 시설 아닌가요? 체육 시설이 아니라고 아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승마 시설.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죠. 이 부분 좀 부분이 가장 구조적인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금 올해도 그렇고 이 말산업 특구로 지정될 당시에 이런 승마장이 한 곳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한 36곳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뭐 가족 승마도 하고 아이 승마도 하고 이런 이제 승마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근데 이제 이런 등록 부분, 인허가 부분부터 좀 다시 좀 꼼꼼히 체크를 해서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오늘 문세영 기자님의 지난 그 취재 두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지훈 기자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그 내용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말 열심히 한 의원님들은 칭찬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먼저 행자위의 하성경 의원님 같은 경우는 행정체제 개편 그 관련해갖고 제주도 일방적 추진에서 지속적으로 반대의 뜻을 내기는 게,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도민의 그 여론조사에서 도민의 많은 분들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로 나누는 두 개 안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지지도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그걸 배제했거든요. 네. 그거 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용역을 주는데 15억을 예산 주는데 10억을 선입금했대요. 어떻게 보시면 그런 계약할 때 예를 들었고 15억이란 집을 짓는데 그 계약자한테 10억을 선입금 할 수 있어요? 기자님?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 보통은 네. 계약금이면 10% 정도 생각하지 쓰니까요?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10%. 자,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이 해당 법이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네.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그 10억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 되면 날아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누가 책임지죠? 도백이 책임져야 되지 도의 않을까요? 책임져야 될까요? 예. 1월 달에 나옵니다, 이 결과는. 그래서 상당히 의구시면 이거 하성 의원님 계속 지금 파고 있고, 두 번째는 현지용 의원님. 현지용 의원님하고 김대진 부의장님께서 집중적으로 파갖고 결국에 논란이 됐던 서귀포 의료원의 그 간부직 그분 파면됐거든요. 서귀포 의료원이 보니까 그 비리백화점이에요, 완전히. 근무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마약
약품 이런 관리 제대로 안 하고 막 도난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불구하고 쉬쉬했더라고요. 그거는 다음에 한번 우리가 토크에서 하나의 주제로 한번 다뤄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요번에도 요 파견된 체육인들 지적사항 나왔죠. 어떻게 이런 비유행위가 있어서 파면이 그 한동수 됐는데 의원님이 네, 알고 보니 알고 보니 뒤로 돌아와서 다시 다시 일하고 있더라. 네. 그 비율이 아. 33%였다. 그렇게 라고 한 거를 감안했을 때 서귀포 의료원 또한 저희가 좀 끝까지 지켜봐야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되겠네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하고 행정사무가 너무 예산특별위원 지나가니까 예산특별위원하고 해서 포커스를 좀 저희가 찝어가지고 이번에 애결이 특별심사가 끝나면 네, 이제 예. 예산이 결정될 거잖아요. 이제 그 네. 안에서 삭감된 부분 뭐 얼마나 예산을 살려낼 수 있을지 아, 모르겠지만 네, 네. 저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러니까 정책하고 한번 연결해 보는 것도 어제까지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줄여서 예결특위에서 간단한 내용 말씀드리면 어제 며칠이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게 마세요. 열심히 날짜 낮게. 취재를 하다 보면 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오케이, 거예요. 땡큐. 네. 아, 이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 예산 같은 경우 참 이례적이고 아마 최초의 사례 같은데 예산이 거의 10분의 1 차이가 나는 그 교육청하고 도청 이 예산 삭감 금액이 역전됐어요. 최초의 사례.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제주도 예산이 지금 도의회에서 그러니까 상임입니다. 459억 은 삭감됐고 그런데 교육청은 무려 582억 삭감됐습니다. 10분의 1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산이 도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많이 삭감됐다. 이거는 내가 나중에 얘기가 끝났을 때 그 교육위원회 분위기를 전달하겠지만 이성문 교육도정 당시 불통이라는 논란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불통이 아니고 교육감님은 소통을 넘어서 과통이에요. 과통. 네. 과하게 소통한다. 과유불급인데. 그런데 문제는 내부적으로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소통의 속도를 소통의 속도를. 교육감님하고 10분의 1도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하고 상담해서 됐어. 해드릴게요. 그런데 실무자들은 못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뭐 간단히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 금액이 이렇게 큰 거는 의회선 벼렀다. 네, 네. 예결이 끝난 다음에 그걸 종합적으로 묶어서 네, 예. 다루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지은 기자님도 하실 말씀이 몇 가지 있으시대요? 서귀포 이제 글로컬 페스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저희 그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가 잘 치러지고 나서 조금 많이 치러지기도 전에부터 이제 계속 많은 이제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서귀포시의 공연 당일날 혹시 참석하셨다고? 네, 네. 예. 생중계를 하려고 했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큰 예산을 가지고 생중계를 하라고 했는데 주최 측의 협의가 안 됐고 또 유튜브도 생중계는 아예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가 상당히 좋은 취지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솔직히 우리 도민이 이런 K-팝 같은 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거의 제주도에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 도민 한 사람이 육지에서 이제 콘서트를 관람하고 하는데 이 공간 안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취지는 맞습니다. 근데 조금 많이 미흡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그때 참석하셨을 때 일단 이게 뭐 저희들이 사실 콘서트 한번 보러 육지에 가다 보면 뭐 거짓말이 아니고 한 가족이 가면 1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그런 좀 걸 해소하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K-팝을 보여주자. 그렇게 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이제 첫 출발이니까 좀 어떤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도 좀 한 번은 너그럽게 봐줘야 돼. 그리고 사실 예산이 적은 것도 맞는데 요게 제주도의 전체 다른 문화행사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엄청난 예산이죠. 만약에 요거를 은면동으로 예. 갖다 줬다면 아마 은면동은 1년 내내 풍악을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아닐까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행사의 취지에 비해서는 예산은 상당히 적었다고 저는 네, 보거든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세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1세대, 2세대, 3대, 4세대. 예. 근데 요번에 온 아이돌들은 조금 아래 보니까 실제적으로 뭐 중학생, 뭐 고등학생, 네. 대학생 이제 요런 친구들이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좋지만 아, 우리들이 원하는 아쉽다. 네, 또. 그건 아니에요. 어. 막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 이제 또 제가 주변에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세요. 막 어르신들이 저는 춤추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춤을 추세요? 하니까 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 큰 공연을 자기는 처음 봐서 좋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아까 말한 행사 맞아요. 과정에서 네, 좀 맞습니다.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근데 이것도 또한 소통의 문제였던 맞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네, 맞아요. 더 많은 이제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이게 네. 개선되어 가지고 더 좋은 그렇죠. 행사가 네. 되는 게 또 저희의 취지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네. 지적을 해서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해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되도록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네. 대안도 제시하고 근데 네, 이번 좋은 행사 네. 안표가 나왔다는 게 무슨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네. 사실은 저희도 이제 콘서트로 올라가듯이 이번에는 그 인피니트의 그 가수의 스케줄표에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아, 네. 이제 팬들이 팬들은. 네. 근데 주말이기 때문에 비행기표를 구하지를 못했다고 하네요. 10만 원 넘죠. 네, 그래서 그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이제 저희 다 그 우리 플랫폼에 이제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안표를 올렸고 그게 한 4, 5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 그 안표를 산 사람이 제주도민은 안 샀을 건데 당연히 안 샀겠죠. 네. 왜냐면 상당히 많은 좌석이 비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몇 석 게- 정도 비었는 것 같아요? 진짜 가봤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이 플로어는 워낙 크니까 그렇다 치고 이 중간 메인석들이 있어요. 풀밭 안에 있는데 근데 거기를 뭐 A, B, C 구역으로 나눴거든요. 뭐 B 구역이 가장 정면에서 보는 구역인데 거기에 중앙 부분 적어도 한 100석 넘 이게 굉장히 넓은 부분이니까 예, 예. 거기가 홀라당. 원형 탈모처럼. 네, 근데 네네. 저는 이제 처음에 요게 또 얘기가 입장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좀 무리가 있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확인하다 보고 구멍 이게 출구 하나로 가다 네, 보니 예, 예. 입장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입장이 조금 늦어져서 어. 가장 왜냐면 메인 자리니까 여기가 비어 있나 했더니 이게 행사가 끝날 때까지 채워지지 않는 걸 보니까 이게 뭐 노쇼가 아닐까 뭐 이런. 그 입장하려다가 지쳐서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네, 크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이런 부분에서 가보셨죠? 네. 네, 가슴이가 두 분이 딱 그거를 맞아요. 예, 네. 하셨다고. 가방 둘밖에 안 네, 했어요. 그 많은. 네. 통로 하나에 양 마주보고 서서 만 가방- 명이 넘는데. 네, 10,000명이 넘는데 관람객들을 위한 티켓 교환 장소는 딱 두 곳. 부스가 딱 두 곳이어서 입장이 원래 4시부터 시작해서 6시에 공연이 시작해야 되는데 네. 6시 40분쯤에 딜레이가 40분이나 됐네. 네, 40분 넘어서도 계속 입장하고 네, 있었고요. 또 맞습니다. 공연 자체가 조금 더 상당히 뒤로 미뤄졌는데 저는 이 부분도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분명히 네. 인피니티가 공항에 당도하지 못했다 이렇게 방송을 했단 말입니다. 아, 네. 그리고 저도 중간중간에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행사 담당자들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제가 녹음을 못 해놓은 게 좀 아쉬운데요. 네. 그런데 행사를 한참 하고 있다가 이제 이게 계속 시끄러워지니까 잘못된 정보입니다. 인피니티는 와서 공연 지금 리허설 준비 중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리허설 하는데 가려고 하다가 여러 번 이렇게 제지를 당해서 못 봐서 확인을 못 했는데 분명히 공연 관계자가 제가 8시 40분에도 한 번 더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왔냐?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난 전 숨길 게 아니라 맞아요. 요즘 아시지 않습니까? 비행기 내리고 뜨고 또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또 그분들은 또 공인이다 보니 스케줄상 그쵸. 미리 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불신. 그래- 왜 속이냐? 그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네. 그 인피니티가 그거를 또 방송에서 대기석에서 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SNS에 올리기 시작했죠. 아, 우리는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팬들이 이제 우리의 가수는 여기 와 있다잖아요 하면서 이제 화가 또 다시 네, 참 짚어졌죠. 네. 미흡했네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공연 운영 자체가 미흡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쓴소리도 해야 되겠지만 좀 이해할 부분도 필요해요. 사실 처음이고. 그리고 또 사실 이런 네. 대형 연예인을 부르는 것도 좀 그쵸. 처음이다 보니 맞아요. 이제 이런 게 뭐 준비가 미흡할 수 있는데 확실히 해명할 건 해명하고 다음에 더 잘하면 맞아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네,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또 사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제주도에는 이런 대형 콘서트를 치를 수 있는 실내 공연장도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조용한 가수들만 할 수 있다고. 왜냐면 왜 윤도현이나 아닙니다. 그 힙합도 해놨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대 뛰면은 조명이 위험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 싸이나 뭐 이런 분들은 공연을 할 수 없고 제주도 어떤 컨디션도 없고 예전에 뛰는. 힙합 가수들 왔다가 약간 금이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뛰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컨벤션 센터에서는 이런 공연을 못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공연장을 만들어야 좋은 가수들을 모셔오고 그래야 행사가 원활하게 잘 치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형 기획하는 분들이 제주에서 왜 큰 게 안 하냐면 어떻게 제주도까지 오려면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네. 그것만 일금만 개선되면 제주도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장비들도 좀 배로 맞아요. 가져와야 그 되기 배로, 때문에 그 장비를 현지에서 이렇게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네. 조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여건이 미흡하다, 네. 열악하다라고 네. 그때 행사 관계자가 표현을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건 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그런데 하긴 시스템이 하는데 들어오다 보면 또 예. 엄청난 예산이 더 필요하고 그걸 그렇죠. 맞추다 보니 내 제주도 안에 있는 저기 컨디션을 맞추다 보니까 또 모자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예산 관련해갖고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좋은 취지이기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좋은 취지는 맞는. 저는 이번 그 글로벌 페스타가 상당히 문매를 맞았지만 네. 좀 10억 전액 예산을 삭감한 거는 좀 너무 그래서 가혹하다? 네, 가혹하다. 아, 이거를 전액 삭감이에요? 전액 전액 삭감입니다. 삭감. 근데 이걸 근데 사실 만약에 5억으로 줄이고 7억으로 줄인다면 하지 않아야 될 축제에는 맞아요.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 돈으로 할 수도 없어요. 일각에서는 문화체육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 돈이면 서귀포 행정에서 하지 말고 기획사한테 하면 더 좋은 품질에 예, 얻을 수 있지 않나 얘기를 하는데 제 걱정은 이 시장께서 이제 내년에 끝마치면 다음 시장님이 이걸 해야 할 건데 그러면 이 시장님이 예산을 살려놓고 가실지 그것도 초미가심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근데 이런 행사들이 들불 축제도 그렇고 자꾸만 축소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또 제주의 대표적인 축제들이 이렇게 좀 힘을 잃어갈 때 엄청나게 저희가 우리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키워온 축제 중에 하나도 그쵸. 들풀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제가 뭐 아까 전에 들불 축제도 그렇지만 이번에 서귀포 그 행사도 그 얘기했지만 먼저 예산 삭감이든 뭐 시행이든 시행 초반에 공론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도민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전혀 그런 내용 없이 삭감하고 이렇게 하니까 논란이 벌어진 건데 들불 축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고 공론화해갖고 어떠냐 물어본 너무 한쪽에 일방적인 얘기만 들어갔고 협의적 생각에 식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통이네요. 네, 도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 불통 행정 너무 싫어요. 통통하시잖아요. 네, 뚱뚱하죠 저. 다음 저희가 이제 좀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획 취재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뭐 그런 준비하신 내용 있으시다고 하셔서 다음번에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제주 지역 주요 정치인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총선에 출마하는 분들과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별로도 질문지를 보내서 수합해가지고 같이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네, 이게 하겠습니다. 사실 또 행정체제 개편 기자들이 들어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초반부터 네. 어긋났어요. 도민들이 원하는 두 가지 방향, 계획적 네. 서입고 나누는 방향을 배제해놓고 시작된 이래서 행정이 신뢰도 잃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한번 예. 좀 여론을 좀 파고 요 끝나면 네. 다시 한번 또 집중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15분 도시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좀 더 세세하게 좀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정 기자께서 이제 새로 합류하면서 우리가 지금 부족했던 제주시 서귀포를 맡기로 했거든요. 사회적 이슈나 이런 거는 좀 문세는 기자님이 맡고 그다음 문화나 이런 쪽의 분야에선 우리 양대영 기자님이 맡고 저는 그 짜투리 뭐 정치적 이런 쪽만 제가 다루기로 하고 명 MC 강대영 기자님은 아니, MC 저는 역할만 하시면 됩니다. 촬영과 편집입니다. 매일 정말 밤새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매일 밤새입니다. 그런 거는 청취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가 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에 만나요. 인사하고
손 내리세요. 예. 모두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하시죠. 다음에 만나요.